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이 오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엽니다.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부처별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하면서 한일 관계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요한 국제 무대와 일본 국내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일본에서는 정부 개각이 단행됩니다. 아베 내각이 어떤 인물로 채워지는지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고노다로 외무상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 조치 과정에서 외무성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무상 교체 여부와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 중심의 강경 노선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9월 17일에는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개막합니다. 지난해 총회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당국자 간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0월 22일부터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일본은 190여 개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총리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이후 10월 31일 태국에서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11월 16일에는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국제 무대들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에 해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실시된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가 비판했다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가 전한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갈등 상황을 푸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NHK는 한국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미국이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미 국무부 공보 담당자가 한국과 일본의 최근 의견 대립을 고려하면 훈련 시점, 메시지, 규모의 크기 등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미국이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훈련을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NHK는 미 국무부가 독도의 주권에 대해서는 특정의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논의를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말하는 등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한일 관계의 악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강요에 막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노 외무상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 겁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 외국인 기자로부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고노다로 외무상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이 끝났다고 그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지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1910년 한일 합병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의 이번 발언이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도쿄의 총리관저 인근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끝났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마주하라고 외쳤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에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 적인가 서명 모임은 지난 25일까지 서명운동 참가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선 이 단체는 지난 15일까지 1차 기한을 연장해서 서명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10,000명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한 달 새 두 번째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불량 행동은 간과될 수 없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을 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중심에 미국주의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직면한 도전 과제로 이란, 중국, 북한을 사례로 꼽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앞서 제재를 언급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독초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We've convened more than 60 countries in Warsaw early this year to brainstorm to try and reduce risk to America that emanates from the Middle East. We galvanized global supp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s with the U.S. as agre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on 30th June. 세 나라의 공동 성명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12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은 아직입니다.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평양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고소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조 후보자 가족 등 관계자 소환까지 진행되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나 장학금, 논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은 빠짐없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인재발굴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함께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와 단국대 교무처 연구팀, 장영표 교수 연구실 등에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회도 계속 할 거예요. 예.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부산의료원과 부산시청 압수수색에서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입시 의혹과 함께 가족들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와 어머니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코링크의 투자처로 추정되는 벤처기업 4곳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서류하고 좀 챙기셨어요? 어차피 그냥 마치고 나오실 테니까요.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혐의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있어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고소 고발인을 시작으로 조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번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반응했습니다. 다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확고히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아침, 매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수사로 검찰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말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지시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거긴 합니다만 검찰이 사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따르지 않겠어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조 후보자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국회의원 29명에게 서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국회의원 가운데 추가로 영상 분석을 마친 한국당 21명, 민주당 7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 9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법여권 21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밤사이 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흘간 제주와 남해안에는 가을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293.5mm, 완도 여서도에는 225.5mm, 제주 성산읍에 1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제주도의 비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북쪽에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의 호우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400mm 안팎의 비가 온 뒤 다음 주 내내 엿새간 또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시 서초동의 24층짜리 국제전자센터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사우나 손님 등 55명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엔 광주시 옥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지게차 6대가 불에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각각 오늘과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와 양 전 대표를 각각 오늘과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여러 차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에 구속됐고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죠. 내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4개월의 재판 과정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광장에 촛불을 불러온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직 일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했지만 파면 3주 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단 29글자, 송구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섰고 어떤 점에 송구하십니까? 왜그러면 인정하십니까? 결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뇌물 72억 원을 포함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14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먼저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관련 비용 36억 원은 뇌물이 아니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돼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따로 넘어온 재판들을 전원 합의체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6차례 심리를 거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전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공개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노 씨를 붙잡았습니다. 적발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지난달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 자료를 보면 수출 물량 지수와 수출 금액 지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0.7%, 1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됐던 경남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77개 시 가운데 경남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이 각각 6.7%와 5.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거제는 지난해 하반기 실업률이 7.1%로 치솟아 지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고 구조조정도 마무리되면서 지역 고용 시장이 다소 나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가운데 6만 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인 폭력이 늘어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인 41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90.7%인 370만여 명이 참여했고 1.6%인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3%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였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이나 복도가 절반가량 차지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학생 1000명당 응답 건수로 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순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다른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집단 따돌림 경험 학생의 41%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15%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체 폭행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생 15만 명을 표본으로 2차 실태 조사를 하고 연말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홈런왕 경쟁이 뜨겁습니다. 키움의 박병호 선수 한 경기에 4개의 홈런을 터뜨리는 괴력을 선보이면서 단숨에 홈런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박병호의 방망이는 1회 첫 타석부터 매섭게 돌았습니다. 한화 선발 송창현의 체인지업을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키를 넘기는 3연 타석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세 번의 타석 모두 다른 구종을 다른 방향으로 넘기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3개의 홈런은 모두 이정후가 1루 주자로 있을 때 나온 2점 홈런이었습니다. 4년 만에 3연 타석 홈런을 쳐낸 박병호의 달아오른 방망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승부가 결정된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경기장 밖으로 넘어가는 장외 홈런을 추가하며 하루에만 4개의 홈런을 쳐냈습니다. 올 시즌 28개의 홈런으로 팀 동료 센즈를 2개 차로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박병호가 홈런 4방으로 7타점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한 키움은 선발 최원태의 6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곁들여 꼴찌 하나를 6연패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숙명의 맞대결에 나선 5위 NC와 6위 KT는 3회까지 7점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4회부터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철벽 불펜을 앞세워 NC가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내고 KT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2위 두산은 페르난데스의 홈런을 앞세워 선두 SK와의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 승리로 이끌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이 영상 모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가 공개한 담당 기자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 류현진은 37명 중 22표를 받아서 11표에 그친 맥스 시어저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2경기에서 11점을 내주며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치솟았지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2.00으로 여전히 주요 수치에서 경쟁자들에 앞서 있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1975년 6월생으로 만 44살인 외국인 선수 아이라 클라크와 재계약했습니다. KBL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크는 이로써 올 시즌 출전할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는 장단신 선수의 구분이 폐지됐고 팀당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지만 출전은 1명만 가능합니다.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라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잠시 후 협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의 딸은 물론 부인과 모친, 동생 전처까지 모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전체를 부르는 건 지나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학원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YTN이 보도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설립자가 학교 인근 교회 담임 목사로 학교 자금 수억 원이 교회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공판에선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하고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KT 직원들의 법정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각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인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 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처를 한 나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사실에 근거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지난 19일 우리 정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권세중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답변서에서 현 시점에서 오염수의 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책임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일본 공산당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아베 정권에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이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징용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책임을 반기한 것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한 직접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의 정치적 해결 수단으로 정경 분리 원칙에 반하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위원장은 또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가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종료 결정은 3개월 뒤인 오는 11월 효력을 발휘한다며 남은 기간 양국의 대화와 해결책 모색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2년 남짓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맞물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이어진 데 대해서 한미연합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며 한일 간의 관계에서 검토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딸 입시 부정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운동학원 사모펀드 운영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인재개발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등 조 후보자 딸 관련 학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웅동학원 재단과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코링크피, 관련 벤처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찰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오래 망설인 것 같다면서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10여 건에 이릅니다.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부터 사학재단 비리 의혹까지 신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관한 의혹입니다. 고1 때 2주짜리 인턴십에 참여했고 이후 단국대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내용도 전문적인 데다 의료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제1저자로 참여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3 때 공주대 연구팀의 학술 발표문 초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인턴 활동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최근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허위 스펙으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에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재학 중 2번이나 유급을 받았는데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측은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아내와 2 자녀가 전 재산보다 많은 75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 투자업체였는데 조 후보자의 오촌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적법한 투자였다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자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웅동학원의 자산과 채무를 일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을 감찰했다거나 동생 전처와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모두 1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겨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자고 버티던 민주당이 장고 끝에 다음 달 2일과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어떤 시기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에 간사 합의를 뒤집었을 때의 역풍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받는 게 낫겠다. 공이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위한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당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자녀, 부인은 물론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까지 모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족 비리의 핵심에 있는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그 의전원 교수들 또 의대 교수들 관련되는 분들 다 신청하겠습니다. 여기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 특감반 논란도 다시 끄집어내 김태우 전 수사관까지 소환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저희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재수 경제부시장 재판이나 수사받고 있습니까? 이옥현 당시 특감반원 재판이나 수사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왜 합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을 부르는 건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이고 공직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일가족을 모두 출석시키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데다 청문회 닷새 전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국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로의 기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R&D 투자 전략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한일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만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수요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열린 생태계 하에서 공급망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제고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점검대책위원회가 보신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회의 결과와 함께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은 구름만 가득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엔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보시듯 제주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제주 지역에 강하게 오던 빗줄기는 잠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흘간 제주도 삼각봉에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빗줄기는 밤 사이에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온 뒤에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부터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중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낮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 뒤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엔 다시 남부 지역에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론 한층 더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동의 한 24층짜리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리저리 불빛을 비추며 남은 불씨는 없는지 확인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서울시 서초동의 24층짜리 국제전자센터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사우나 손님 등 55명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비소 외벽에서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광주시 옥동에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지게차 6대가 불에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충전 중이던 지게차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도심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에는 서울시 서소문동 인근의 한 4층짜리 건물 3층 빈 사무실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3명이 곧바로 대피했고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대구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엔진룸 쪽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47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만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모던 2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차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비리 의혹 연속 보도합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학교 인근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런데 학교 자금 수억 원이 교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 2000년 한 교회 옥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 음악을 가르치던 수업이 정식 학교로 발전한 겁니다. 설립자는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현재 학교장인 장모 씨입니다. YTN 취재 결과 학교 교비 수억 원이 교회 시설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건립된 교회 내 공연장의 시설 장비 계약서입니다. 시설명과 발주처 모두 교회로 돼 있지만 정작 돈은 학교에서 나갔습니다. 학교에는 전혀 없는 기자재인데 학교에서 교비로 구입해서 교회에 설치를 해줬어요. 네, 조명이나 음향 장비. 옥상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때문에 부과된 벌금 역시 건물주인 교회가 아닌 학교 몫이었습니다. 또 교회 봉사자에게 줄 인건비나 주차권 구입 비용까지 모두 학교에서 빼다 썼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찬양 봉사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학교 돈으로? 네, 학교 돈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된 돈은 지난 9년간 어림잡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생 한 명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 돈이 교회로 줄줄 새나간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딸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과거 KT 임원에게 딸의 자회사 취업을 직접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KT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1년 전 자회사인 스포츠단에 먼저 입사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었는데 다른 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의원이 흰색 봉투를 건네면서 체육학과를 졸업한 딸이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게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고민하다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딸을 채용하라고 스포츠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공소장에도 담겼습니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듬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얀 각봉투 이런 좀 자세한 내용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닌 내용을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김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는 11월 16일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혁 저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한국노총은 7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다며 최저임금 10,00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의 3가지 중요 노동 의제들이 시작은 거창했지만 가는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울산 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최대 3배까지 늘려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와 무, 사과, 배 등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7배 늘어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3배 많게 공급됩니다. 안정성 문제로 멈췄던 월미 바다 열차가 10년 만에 다시 개통됩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많이 품고 있는 계양지와 월미도 주변의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 최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기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인천 앞바다와 계양장 일대를 내려다보며 시범 운행 중인 월미 바다 열차. 4개의 역을 거쳐 6.1km의 레일을 순환하는 데 35분이 걸립니다. 심각한 안전 결함으로 전면 백지화된 지 10년 만에 183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다시 개통됩니다.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신중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10월 8일 정식으로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Y자형 모노레일은 3선 레일로 보강했고 추돌을 막기 위한 자동 감속 장치와 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으로 운행에 자신감을 얻게 된 인천시. 중구 주변에 역사적 이야기거리가 많은 계양장이 있고 월미공원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을 장점으로 여러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볼거리와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 앞바다에 대형 사이다를 띄우자는 아이디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월미 바다 열차에서 그 바라보일 수 있는 바다에 인천에 오면 그 노래 있잖아요. 사이다가 있어도 이용료 8,000원을 받는 월미 바다 열차는 국내외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도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비 메이킨. 어릴 때의 달콤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시련을 겪고 어른이 된 지금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와도 넘어서는 건 나의 손에 달려있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처럼 흔들림이 와도 당신의 생각을 지켜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평가에 머물러 있지 않은 당신. 결국 이 여정의 주인은 당신인 걸 알기에 그런 당신을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화성시.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존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법사위 간사가 합의해온 것을 존중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다음 달 2일과 3일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기한을 어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비전이 충분히 검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오늘 또 열립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특정 정당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돼 있다는 일부 시선을 의식해서 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과 근무지 무단 이탈, 또 음주운전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합니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 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 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등 4개 지표를 점수한 결과 264점을 얻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황폐기물이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황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황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00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30여만 톤. 이 중 중국으로 80% 이상 수출되고 나머지 20%가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황폐기물은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최근 중국의 정유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수출량이 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황폐기물로 신소재를 만든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중합 방법의 단점을 개선해서 보다 고성능을 갖는 고안정성을 갖는 고분자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신축성을 최대 3배 조절할 수 있고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이 강점입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한 뒤 프레스 공정으로 재가공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석유와 부산물인 황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경제성이 뛰어나고 다기능성 소재로 활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그 적외선을 투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분자 분야 국제학술지 ACS 매크로 레터스 8호로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9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문화로 이음 DMZ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와 국악인 김덕수 안숙선, 인디밴드 옥상달빛, 북한 출신 피아노 연주자 김철웅 등이 참가합니다. 세계적인 연극 축제 중 하나인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극단 초인이 연출상과 연기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극단 초인은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아시안 아츠 어워즈에서 대경대 박정희 교수가 연출을 맡은 연극 스프레이가 베스트 연출상과 베스트 테크니컬 프로덕션상을, 1인극 맥베스의 이상희 배우가 베스트 연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는 현대 도시민의 소통 부재와 불안한 욕망을 표현한 피지컬 연극으로 현지 평론가와 관객들에게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1일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축하 비행을 위해 행사 당일과 오늘 서울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연습 비행은 오늘 오전 10시 반과 오후 3시 반에 각각 20분가량 실시되고 마라톤 대회 당일인 9월 1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약 15분 동안 행사 축하 비행을 진행합니다. 공군은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울 시내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아마존 산불 진화와 관련한 G7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 브라질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처리하면 G7의 지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며 그가 발언을 처리해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2천만 달러, 우리 돈 2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는 고진영과 박성현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길러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내기들의 기세가 더 뜨겁습니다. 신인들이 벌써 4번째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 임희정이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봅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임희정이 마침내 프로 무대 정상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번 시즌 4번째 루키 우승, 그 주인공은 바로 임희정 선수입니다. 올 시즌 KLPGA 투어는 어느 때보다 신인들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20개 대회에서 20살 안팎의 신인 4명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올해 첫 대회부터 조하연이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두며 신인 돌풍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곧이어 이승현도 화끈한 장타와 함께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잠잠하던 새내기들의 기세는 이달 들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마지막 날 경기가 취소되는 행운과 함께 18살 유혜란이 생애 첫 우승을 맞받고 이미 전까지 우승 딜레이를 이어가며 신인왕 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금까지 KLPGA 투어에서 신인 선수가 가장 많이 우승한 해는 5승을 거둔 2005년과 2014년입니다. 올 시즌 남은 대회가 10개여서 신인 최다승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느 해보다 날카로운 샷을 뽐내고 있는 새내기들은 이번 주 열리는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다시 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이 영상 모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가 공개한 담당 기자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 류현진은 37명 중 22표를 받아서 11표에 그친 맥스 셔저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2경기에서 11점을 내주며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치솟았지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2.00으로 여전히 주요 수치에서 경쟁자들에 앞서 있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1975년생으로 만 44살인 외국인 선수 아이라 클라크와 재계약했습니다. KBL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크는 이로써 올 시즌 출전할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 지역은 구름 낀 하늘 속에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흘간 제주도 삼각봉에 3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의 빗줄기는 오늘 밤 사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온 데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또 한때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중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이 23.7도, 대구는 21.8도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선을 훌쩍 밑돌고 있는데요. 낮엔 다소 더워집니다.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층 더 선선해지면서 일교차큰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